안녕하세요. 사진가를 위한 라이트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트룸 카탈로그에 이미지, 즉 메모리 카드에서 등록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바깥에 있는 바탕화면, 즉 컴퓨터에 있는 C 하드디스크죠. C 하드디스크에 이미 있는 바탕화면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외장 하드하고 메모리 카드 이 두 가지는 이제 같은 개념이겠죠. 이 두 개의 상태에서 라이트룸 카탈로그로 가져오는 것. 이 과정이 조금 두 개가 차이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바탕화면에 있는 그냥 메모 폴더를 사진 폴더를 그냥 이렇게 등록하는 개념을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카메라 메모리 카드에 있는 거 혹은 뭐 외장 하드 이런 쪽에 있는 것을 라이트룸 카탈로그로 즉 내 컴퓨터로 저장하면서 저장과 동시에 카탈로그에 등록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가져오는 단축키로는 컨트롤 쉬프트 I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져오는 데 있어 설정해야 될 것은 메모리 카드에서 컴퓨터 저장 공간으로 이렇게 저장하는 데 있어 이제 라이트룸을 중간에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렇게 그냥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컴퓨터 상으로 이렇게 바로 복사하는 작업을 하셨을 텐데 여기에서는 라이트룸을 거쳐서 하는 이런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추가될 내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는 뭐냐면 로우 파일이죠. 로우 파일, RAW 로우 파일입니다. 로우 파일을 뭘로 바꾸냐면 DNG 파일로 변환하면서 저장하는 그런 기능. 즉 로우와 DNG는 결국엔 같은 로우 파일입니다. 이 로우 파일에는 어떤 게 있죠? 이를테면은 어, 니콘 같은 경우는 RW, 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CR2, 대표적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CR2죠. 캐논 같은 경우는 CR2, 니콘 같은 경우가 NEF네요. 니콘 같은 경우가 NEF 이런 포맷이죠. 이런 포맷을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로우 파일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로우 파일을 DNG로 변환시키면서 저장하는 그런 개념. 그리고 또 저장할 때 무엇을 설정해야 하는가, 무엇을 설정해야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은 사진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가져오기 버튼을 클릭하셔도 되고 단축키 컨트롤 쉬프트 I를 가져오셔도 됩니다. 그래서 가져오기를 누르시는데 이때 컴퓨터에는 뭐가 연결되어 있어야 되죠? 컴퓨터에는 기본적으로 어, 메모리 카드, 카메라에 메모리 카드가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소스 선택 부분에 이렇게 카메라 이름이 들어오게 되죠. 보이시죠? 자, 카메라 이름이 들어오고 그 해당하는 카메라의 사진들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위 상단에 보시면은 DNG로 복사라는 항목이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이 사진이 로우로 촬영됐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확정자가 NEF라는 포맷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죠. 그죠? NEF로 되어 있구나.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복사가 있는데 이 복사는 뭐냐면 저장은 하는데 DNG라는 파일로 변환하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NEF 그대로 복사하겠다. 근데 DNG로 복사하면 어떻게 되냐면 NEF 파일을 DNG로 바꾼 다음에 복사를 합니다. 즉 복사시킨 다음에 이제 DNG 파일로 막 변환시켜주는 작업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DNG로 변환하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DNG라는 것은 어도비에서 만든 거죠. 즉 이 라이트룸을 만든 회사에서 만든 일종의 로우 파일의 대안 파일입니다. 그래서 파일의 크기도 작고 또 여러 가지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파일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DNG 복사를 선택할 것. JPG로 촬영하신 분의 경우에는 뭐 이걸 선택한다고 해서 변환되지 않습니다. JPG는 그냥 JPG로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체크한다고 해서 꼭 된다는 건 아닙니다. 복사의 개념하고 동일한 상황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자, DNG 복사를 하시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선택할 것은 미리 보기 만들기 표준, 그죠? 내 컴퓨터 사양이 너무 좋다, 하드디스크 공간도 너무 괜찮다 이러신 분은 1대1로 하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리고 사양이 너무 나쁘다, 이 라이트룸을 돌리기에 좀 너무 버겁다 이러신 분은 최소로 하시는 게 좀 좋겠고요. 일반적으로는 표준에 놓고 하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복으로 보이는 항목은 가져오지 않음. 이거는 뭐냐면 이전에 이 사진을 먼저 가져온 사진이 있었다 그런다면 이걸 체크하게 되면 그 사진은 가져오지 않게 됩니다. 더 이상.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체크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전에 사진이 갖고 왔는데 또 이 사진을 다시 가져와도 상관없다 그런다면 이거 체크를 풀어주신 다음에 가져오게 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체크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해야 될 것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저장 공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대상이라는 항목 있죠. 대상. 모든 부분들이 이렇게 파일 처리, 파일 이름 바꾸기, 그
다음에 가져오는 동안 적용 대상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상입니다. 그래서 대상에서 1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구성에서 이거를 한 개의 폴더로 선택하는 겁니다. 한 개의 폴더 안에 모든 사진을 다 담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이 폴더 이것을 체크하시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거죠. 이름을. 이러한 이런 이름을 하나를 딱 주세요. 저는 보통 연, 월, 그 다음에 장소 뭔가 이런 식으로 이름을 주는 방식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저장할 공간은 어디냐? 하드디스크에 나는 그림의 그림이라는 폴더 안에다가 이 사진을 저장하겠다. 만약에 난 외장하드 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서 외장하드를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죠? 외장하드가 있다면 혹은 뭐 바탕화면에 하겠다 그러면 데스크탑 바탕화면에다가 선택해서 그쪽에 내가 사진을 저장하겠다. 위치를 지정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설정이 첫 번째 다 된 겁니다. 그죠? 위치, 저장할 위치 어디다 할 거야? 네가 하드디스크에 할 거야. 네 C의 하드디스크에 어디에다 할 거야? 사용자의 그림이라는 공간에 할 거야. 나는 그럼 그림에다가 할 거다. 처음 한 번만 해놓으시면 다음에는 이 위치가 그대로 동일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 할 때만 이렇게 한번 선택을 지정을 해주시고 지정을 하면 되겠고요. 구성은 한 개의 폴더로. 그리고 하위 폴더에다가 이 부분만 이름을 여러분이 바꿔 나가시는 겁니다. 즉 저장하는 날짜. 오늘 날짜 뭐 7월 25일 뭐 이러면 이렇게 7월 25일 뭐 이런 식으로 연, 월, 그 다음에 뭐 장소 다시 베트남 뭐 이렇게 어떤 촬영 지역을 쓰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되는 게 뭐냐? 파일 이름 바꾸기입니다. 파일 이름 바꾸기인데 파일 이름 안 바꾸겠다 그러면 체크를 풀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원래 카메라에 있는 그냥 그대로 이름 그대로 저장이 되겠죠. 근데 아니다, 나는 파일 이름 바꾸겠다 그러면 체크를 하시고요. 여기 사용자 정의 설정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내가 편집을 딱 누르시면 기본으로 사용자 정의에 날짜가 붙고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즉 파일 이름 앞에 날짜가 들어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파일 이름, 날짜 이걸 선택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선택하시면 파일 이름 앞에 날짜가 붙는구나. 그러면 그 앞에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 하나 넣어줘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 맨 아래쪽에 사용자 정의 이름 있죠? 사용자 정의 이름. 이걸 딱 삽입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걸 이렇게 드래그 해갖고 앞쪽으로 옮겨주면 됩니다. 그리고서 요 사용자 정의 이름을 바꿔주실 수 있어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이거를 자, 요것만 편집을 하겠습니다. 날짜라고 하지 말고 요것만 사용자 정의 이름 클릭을 한 다음에 제가 이니셜을 이렇게 하나 넣겠습니다. 본인의 이니셜 하나 넣으시고요. 그죠? 그리고 이거 위치를 요 이니셜의 위치를 나중에 바꾸셔야 돼요. 잠깐만요. 잘 안 들어갔는데 앞에다가 일단은 클릭을 해놓고 사용자 정의 텍스트를 삽입한 다음에 이걸 일단 앞쪽으로 옮겨 놓을게요. 앞쪽으로 옮기고 여기다 BC 한 다음에 언더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가 나오죠. BJC 언더바 그 다음에 날짜 그리고 나서 원래 파일 이름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네. 이해가 되시겠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것을 현재 새 사전 설정, 현설계 설정을 새 사전 설정으로 저장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 이렇게 클릭하셔가지고 my name 뭐 이렇게 하든지 포토 네임 뭐 이렇게 이름 하나 주세요. 포토 네임 101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기 이렇게 누르시면 사전 설정에 요 방식이 요런 방식, 즉 본인의 이니셜과 날짜 그 다음에 파일 이름 원래 사진의 이름이죠. 그리고 현재 이거는 촬영된 날짜나 그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쪽에는 본인의 이니셜 혹은 뭔가 다른 걸 넣고 싶다면 나중에 추후에 이걸 바꾸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완료 눌러주시면 이제 템플릿에서 요게 선택이 됐기 때문에 요 방식대로 사진의 이름이 이렇게 바뀌어서 저장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가져오는 위치 선택됐죠? 그림이라는 폴더에 저장을 할 건데 어떤 폴더의 이름으로 만들어져요? 2019-0725라는 이름의 폴더를 만든 다음에 거기 저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파일의 이름으로 바꿀 거다? 이 파일의 이름으로 변경할 거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가져오기를 누릅니다. 자, 가져오기를 하는 동안 보시면 사진을 복사하고 가져오기라는 항목에 이렇게 슬라이더가 쭉 채워져 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폴더라는 항목에
2019 0725라고 하는 폴더가 이렇게 폴더 명칭이 생긴 걸 볼 수 있죠. 여기 보시면 사진의 숫자를 알리는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사진이 점점 사진의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사진들을 이렇게 주르륵 감상할 수 있겠죠. 요 현재의 모드를 우리가 라이브러리 모드라고 합니다. 라이브러리 모드. 가장 많이 1차적으로 많이 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정하게 되는 모드가 이제 현상이란 모드입니다.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제 현상 모드로 이동하게 되시는데, 이건 추후에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모드 현재 상태 내에서 보고 있는 이것을 뭐라고 해요? 그리드. 한글로는 이제 격자 방식이라고 하죠. 격자 방식의 모드입니다. 그래서 이 격자의 크기, 이 그리드의 크기를 조정하는 거, 이 썸네일이라고 하죠. 혹은 썸네일의 크기를 조정하는 건 여기 밑에 축소판을 이렇게 들어가시면 축소판의 크기를 크게 혹은 작게 이렇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확인되시죠? 크게, 작게. 자, 그리고 한 장의 사진을 내가 좀 크게 보고 싶다. 이럴 때는 마우스로 더블 클릭을 하시거나 가운데를 더블 클릭하면 꽉 채워지죠. 그죠? 네. 자, 다시 더블 클릭을 하면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단축키를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이 단축키는 E입니다. 알파벳 E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 그리드 모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G키를 눌러주면 그리드 모드로 돌아갑니다. 즉 E와 G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사진을 E 모드 상태 내에서 방향키를 돌리시면 방향키를 클릭하시면 사진이 이렇게 넘어갑니다. 보이시죠? 사진이 한 장 한 장 넘어간다는 걸 볼 수 있겠고요. G를 누르면 뒤로 돌아가죠. 원래의 G 상태로 돌아갑니다. 자, 좀 전에 어떤 소리가 났는데 이거는 복사가 다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DNG로 변환하는 중이라고 나오죠. 이제 이 사진들은 복사가 다 됐는데 DNG라는 파일로 하나하나 한 장 한 장 다시 변환하기 시작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물론 지금 복사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메모리 카드는 뽑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 내에서 이제 다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사진을 볼 때는 키보드에서 단축키로 또 스페이스바입니다. 스페이스바 한번 눌러주면 자, 이렇게 어떻게 됐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고요. 그죠? ESC키를 누르면 그리드 모드로 돌아갑니다. 자, 그럼 단축키 두 개를 알려드리는 거죠. 스페이스바, ESC 눌러주면 그리드로 다시 돌아온다. 이걸 이해를 한번 말씀 드리면 좋겠고, 그 다음에 키보드에서 F키를 눌러주면 전체 화면을 씁니다. F 눌러주면 완전히 전체 화면을 덮는 화면이 되는 거고요. 역시 ESC를 누르면 빠져나갑니다. 자, 키보드에서 탭을 눌러주시면 양쪽에 뭐가 달라져요? 기본적으로 팔레트가 감춰지죠. 다시 탭을 누르면 팔레트가 나타납니다. Shift 탭을 누르면 좀 더 넓게 씁니다. Shift 탭 눌러주면 전체 화면을 사진들만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시 Shift 탭 눌러주면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겠죠. 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그 사진을 저장하고 간단하게 보는 부분들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마무리로 사진을 여러 장을 보는 방법, 선택하는 방법, 이거를 한번 마무리를 하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 내에서 이렇게 사진을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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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하는 사진들만 클릭, 이런 식으로 클릭, 이렇게. 만약에 싫다, 그럼 다시 클릭하면 해제되죠. 다시 클릭, 이렇게 선택이 되겠죠. 그럼 사진들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됐을 겁니다. 이 선택한 사진들만 보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 보고 싶을 때는 키보드 N키에 해당하는데요. 아래 하단에 보시면은 여기 아이콘, 네 번째 아이콘에 해당합니다. 이 네 번째 통람복이라고 하는 이 아이콘을 클릭을 하시면 자, 이렇게 4장의 사진만 모아서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7장, 8장도 가능하죠. 자, ESC를 누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이와는 별개로 2장의 사진을 만약에 아니면 내가 이 중에서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사진을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한 사진들을 비교해 가면서 이 중에서 한 장의 사진만을 골라내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2장의 사진만 골라내고 싶다. 이럴 때는 비교라는 XY로 되어 있는 이 C키, C입니다. 단축키가 비교 보기 C입니다. C를 눌러주면 키보드 C를 누르면 이렇게 되죠. 자, 선택되는 것과 후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후보가 계속 좌우 방향키를 눌러주면 자, 이 사진과 혹은 이 사진과 이 사진과 이런 식으로 서로 비교를 해가면서 어떻게 매칭이 될 것인가 사진들을 선택해 나가는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요 하단에 보시면은 X에서 두 번째 있는 XY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방향이 바뀝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다시 방향키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주인이 되죠. 즉 얘를 주인으로 시작하고 싶다. 다시 눌러주면 이렇게 되고요. 다시 방향키를 눌러서 이 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떤 사진을 비교할까? 아, 이 사진이 그나마 제일 낫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ESC를 눌러주면은 최종적으로 현재 남아있는 사진, 이 두 장의 사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구조를 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이 부분들이 사진을 1차적으로 보고 선별하는 아주 가장 기본적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까지 반드시 한번 익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